사실을 확인했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조사라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발사대의 추가 반입 시기가 새 정부 출범 이전이었고 국방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 보고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라는 기자 질문에는 관련 보도가 있기는 했지만 추정일 뿐이었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발사대 추가 반입 경위 등에 대해 민정수석실과 안보실 두 곳에서 공동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하지만 지난 26일에 청와대 안보실에 보고를 했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어서 청와대와 국방부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청와대엔 이미 지난달 언론 보도로 파악이 되지 않았나, 국방부엔 그 중요한 일을 새 정권 2주가 넘도록 왜 보고를 계속 늦췄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6일 정의용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1개 포대를 구성하는 발사대가 6기인 만큼 지난 3월 발사대 2기를 반입할 당시 향후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될 예정임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정의용 실장 취임 전인 25일 국정기획위 보고에서 이 같은 사실이 누락되는지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26일 국방부로부터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재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보고도 없이 해당 사실을 어떻게 알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냐는 질문에는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보고가 누락됐다면서도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에 대해 국방부에게 정확히 질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조사하거나 수사하듯이 물어볼 하등의 이유가 없었죠. 주한미군은 지난 3월 6일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2기의 사드 발사대와 엑스밴더 레이더 등 핵심 부품을 반입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4월 26일에는 반입된 발사대를 경북 성주 기지로 옮겨 실전 배치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문 대통령의 사드 배치 과정 조사 지시에 대한 미국 쪽의 반응, 입장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배치 과정은 매우 투명했고 한국 정부와 밀접하게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드 논란은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 정부와의 한반도 사드 배치 과정은 매우 투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매우 밀접하게 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 전 과정 내내 취한 조치는 매우 투명했다면서 사드 프로그램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보고받고 충격적이라고 밝힌 데 따른 반응입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과 한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적 조치라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The THAAD deployment is utterly reasonable step for a country to take which sees itself threatened by missiles. 앞서 홍석현 특사는 지난 17일 백악관 방문 때 국내에서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국회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 내 상황을 알고 있으며 존중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정부가 입장차를 보임에 따라 다음 달 말 예정된 정상회담이 사드 향배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새벽에 정유라 씨가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대한항공편을 타고 한국 송환길에 올랐습니다. 한국 검찰은 정 씨가 탑승한 뒤 기내에서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김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낮 12시 반쯤 올보르 구치소를 나온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경찰에 호송된 채 코펜하겐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흰색 티셔츠에 베이지색 카디건 차림을 한 정 씨는 어둡지 않은 표정에 비교적 담담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앞쪽 출입구 대신 뒷문으로 내린 정 씨는 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승합차를 타고 곧바로 공항 보안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23개월 된 아들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의 신병은 잠시 뒤 국내 송환을 위해 덴마크에 와 있던 우리 검찰 관계자들에게 인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덴마크 경찰은 정 씨를 계속 감시하고 이동 경로도 수시로 바꿔 첩보 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정 씨는 중간 경유지인 암스테르담행 비행기 안에서도 좌우 검찰 관계자들의 틈에서 맨 뒤쪽에 좌석이 배정돼 주변 접촉이 철저히 차단됐습니다. 피곤한 듯 입을 굳게 다문 채 암스테르담에 도착한 정 씨는 우리 검찰 관계자들의 호송 속에 국적기로 갈아타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245일간의 덴마크 도피 생활도 함께 끝났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정 씨는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삼성전자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암스테르담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오늘 인사청문특위에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회부합니다. 인준 불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불참을 포함해 반대 의사를 표시할 방안을 결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논란에 양해를 구한 지 하루 만에 추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장관 4명 모두 현역 의원입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자 지부 장관에 김부겸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4선 의원으로 지난 대선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배출한 첫 대구 지역구 의원입니다. 국회의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제도화하는 그런 장관이 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지명된 도종환 의원은 시인 출신 재선 의원으로 과거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을 지냈고 대선 캠프에선 문화예술정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편향되게 행정을 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제가 블랙리스트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삼선 김현미 의원은 첫 여성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발탁됐습니다. 전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과 부산을 합쳐 3번 의원에 당선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전반적 위기가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입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끊이질 않습니다. 강 후보자는 자녀의 유령회사 설립 의혹이 불거졌고 김 후보자는 부인의 특혜 채용, 부동산 다운 계약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장녀 이모 씨가 지난해 주류를 수입해 판매하겠다며 설립한 회사의 등기 서류입니다. 본사인 충남 논산 현장에는 허름한 창고 가건물만 방치돼 있습니다. 회사 자본금 8천만 원 가운데 2천만 원만 이 씨가 냈을 뿐 나머지 6천만 원은 강 후보자의 유엔 근무 당시 직속 부하였던 우모 씨와 공무원인 우 씨의 형이 냈습니다. 강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불거졌던 자녀 위장 전입 문제는 거짓말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당초 친척집이라던 강 후보자의 위장 전입 주소는 이화여고 원어민 교사 숙소로 알려졌고 2000년 전입 당시엔 교장인 신모 씨가 전세권을 소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딸 소유인 경남 거제의 공익용 산지와 관련해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강 후보자는 연일 제기되는 의혹에 언론을 피하려는 듯 평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퇴근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부인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부인 조모 씨가 영어 성적이 미달한 데다 원서 접수 기한도 넘겼지만 서울의 한 공립학교 영어 강사로 채용된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은 영어 점수 미달은 인정했지만 원서는 재공고 기간에 제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목동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과 함께 군 복무 시절 매달 5일에서 9일씩 휴가를 사용한 아들에 대한 특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비자금 중 일부는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특가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회사 돈 11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법원은 일부를 개인 용도가 아닌 회사를 위해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4년여에 걸쳐 회사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가운데 11억여 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했고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비자금을 경조사비 등에 쓴 만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횡령 혐의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이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KT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전임인 남종수 사장도 이명박 정부 1년차 때 구속되면서 사임한 데 이어 후임인 이 회장도 박근혜 정부 1년차 때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번에 이 전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으면서 정권 교체기 사임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건물 실습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창문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신림동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건물 3층 실습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 학생들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또 충격적이라고 밝힌 데 따른 반응입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과 한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적 조치를 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That THAAD deployment is utterly reasonable step for a country to take which sees itself threatened by missiles. 앞서 홍석현 특사는 지난 17일 백악관 방문 때 국내에서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국회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 내 상황을 알고 있으며 존중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정부가 입장차를 보임에 따라 다음 달 말 예정된 정상회담이 사드 향배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새벽에 정유라 씨가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대한항공편을 타고 한국 송환길에 올랐습니다. 한국 검찰은 정 씨가 탑승한 뒤 기내에서 3월 6일 오산 공군 기지를 통해 2기의 사드 발사대와 엑스밴더 레이더 등 핵심 부품을 반입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4월 26일에는 반입된 발사대를 경북 성주 기지로 옮겨 실전 배치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문 대통령의 사드 배치 과정 조사 지시에 대한 미국 쪽의 반응, 입장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배치 과정은 매우 투명했고 한국 정부와 밀접하게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드 논란은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 정부와의 한반도 사드 배치 과정은 매우 투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매우 밀접하게 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 전 과정 내내 취한 조치는 매우 투명했다면서 사드 프로그램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보고받아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김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낮 12시 반쯤 올보르 구치소를 나온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경찰에 호송된 채 코펜하겐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흰색 티셔츠에 베이지색 카디건 차림을 한 정 씨는 어둡지 않은 표정에 비교적 담담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앞쪽 출입구 대신 뒷문으로 내린 정 씨는 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승합차를 타고 곧바로 공항 보안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23개월 된 아들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의 신병은 잠시 뒤 국내 송환을 위해 덴마크에 와 있던 우리 검찰 관계자들에게 인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덴마크 경찰은 정 씨를 계속 감시하고 이동 경로도 수시로 바꿔 첩보 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정 씨는 중간 경유지인 암스테르담행 비행기 안에서도 좌우 검찰 관계자들의 틈에서 맨 뒤쪽에 좌석이 배정돼 주변 접촉이 철저히 차단됐습니다. 피곤한 듯 입을 굳게 다문 채 암스테르담에 도착한 정 씨는 우리 검찰 관계자들의 호송 속에 국적기로 새 정권 2주가 넘도록 왜 보고를 계속 늦췄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6일 정용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1개 포대를 구성하는 발사대가 6기인 만큼 지난 3월 발사대 2기를 반입할 당시 향후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될 예정임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정용 실장 취임 전인 25일 국정기획위 보고에서 이 같은 사실이 누락되는지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26일 국방부로부터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재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보고도 없이 해당 사실을 어떻게 알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냐는 질문에는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보고가 누락됐다면서도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에 대해 국방부에게 정확히 질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 자문위가 조사하거나 수사하듯이 물어볼 하등의 이유가 없었죠. 주한미군은 지난 사실을 확인했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조사라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발사대의 추가 반입 시기가 새 정부 출범 이전이었고 국방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 보고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라는 기자 질문에는 관련 보도가 있기는 했지만 추정일 뿐이었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발사대 추가 반입 경위 등에 대해 민정수석실과 안보실 두 곳에서 공동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하지만 지난 26일에 청와대 안보실에 보고를 했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어서 청와대와 국방부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청와대엔 이미 지난달 언론 보도로 파악이 되지 않았나, 국방부엔 그 중요한 일을